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패키지에 공화당 중도층과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소추하는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오는 25일 상원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년 122만 달러 이상의 연금과 기타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동원된 주 방위군에 대해 의회가 21일 갑작스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이 인근 주차장 등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전 세계 코로나19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와 비교해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9만 630명 늘어난 2,476만 2,793명, 사망자는 4,142명이 늘어 41만 2,78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908명이 들어 129만 3,719명, 사망자는 200명이 들어 4만 1,78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049명이 늘어나 64만 6,189명, 사망자는 96명이 들어 2만 760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19명이 들어 23만 7,815명, 사망자는 45명이 들어 6,8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중도층과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액수가 깎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며칠 내로 민주, 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 패키지 원안 통과를 호소하고 열쇠를 쥔 공화당 의원들의 제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스 위원장은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의회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구호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르면 2월 첫째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법안으로 올려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주까지 법 조문화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 공개한 추가 부양 패키지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대한 1인당 1,400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고 9월까지 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추가 부양 규모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밋 롬니 상원의원은 전날 블룸버그 뉴스에 우리는 막 9천억 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며 선을 그었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를 또 제안했다며 상당한 토론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더해야 51대 50의 박빙 우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밋 롬니 등 중도파 공화 의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둘째 날인 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둘째 날인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의 모든 입국자들에게 격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국에 도착한 뒤엔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탑승 사흘 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한 데에서 더 나아가 입국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과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확대, 안전한 학교, 기업 재개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우선 공항과 비행기,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했고 학교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지침과 사업장에선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지원과 데이터 공유, 공급망 검토,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평등 완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방위군 지원 등의 행정명령도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와 모니터링 등을 감독하는 코로나19 검사위원회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뒤 트위터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조율된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에서 에일리언, 외국인이라는 단어의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칭하는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는 대상을 차별하고 비방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비시민권자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의회에 제출한 이민법안에는 외국인을 비시민권자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점을 더욱 인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외국인을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자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이라는 표현과 맞물려 대상을 차별하고 비방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정책 관련 연설에서 경멸적인 어조로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디파인 아메리카 소속 활동가인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는 특정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면서 언어에는 힘이 있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정부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표현을 사용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일부 준하시는 일찌감치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을 자체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장과 행정법 문구에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퇴출했고 시는 지침서를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최대 $25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소추하는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오는 25일 상원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오늘 상원회의장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월요일 상원에 보낸다고 알려줬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에 25일 탄핵 소추안이 송부되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연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다음 날인 26일 오후 1시에 상원 탄핵 심판이 개시됩니다. 전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탄핵 심판 개시를 2월 중순까지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이달 내로 앞당긴 셈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내고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는 완전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하원에서 전례 없이 신속하고 최소한의 절차로 시작했다면서 상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절차를 부정하거나 상원과 대통령직 그 자체를 훼손하는 불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상원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 향방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사실상 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6일 발생한 난입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발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년 $122만 이상의 연금과 기타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이 준비하는 탄핵 심판이 가결된다고 해도 이미 그의 임기는 지난 20일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우는 그대로 유지될 거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금 $22만 1,400를 받게 됩니다. 여기다 한도가 없는 사무실 운영비와 여행경비, 직원 월급 등 기타 지원금은 연금보다 훨씬 많은 $100만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 4명에게 지급한 기타 지원금은 $5,600만 달합니다. 1인당 평균 $1,400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140만 추산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5년 이상 재직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4년 단임을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외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탄핵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현재 탄핵되더라도 이미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연금 수급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억만장자인 그가 임기 중 수령한 연봉 40만 달러를 전액 기부해온 점을 고려할 때 연금 등의 금전적인 예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는 미 전역에서 주 방위군이 동원됐었는데요. 의회는 21일 정오 갑작스러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이 인근 주차장 등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2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주 방위군 가운데 한 대원은 전날만 해도 수십 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며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24시간 만에 필요가 없어지면서 주차장 구석으로 추방당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21일 국회의사당에 배치된 병력들을 일제히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주차장에서 5천여 명이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정오를 기점으로 임무가 공식 완료된 이들이 4도 안팎의 날씨에 전기 콘센트 1개, 화장실 1개, 의자 2개가 있는 곳에서 수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오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분노할 일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라크 전 참전 용사인 태미 더크워스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내 국회 경비들이 주 방위군에 사과를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사안을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21일 오후 10시께 의회는 다시 문을 열고 주 방위군이 실내에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주 방위군 사무국은 취임식에 동원된 인력 중 1,600명만이 현재 워싱턴에서 근무 중이라며 15,000명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과 물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약 7천여 명의 병력은 이달 말까지 워싱턴에 남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의 수가 지난주와 비교해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를 볼 때 바이러스 확산이 정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존스홉킨스대 최신 집계에서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사람은 모두 63만 1,000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목요일인 14일에 신규 발생치 75만 5,200명보다 12만 명이 가깝게 감소한 겁니다. 앞서 14일에 75만여 명은 그전 일주 전인 7일에 세워진 최대 기록 86만 2,100명에 비하면 11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20일에 신규 발생 69만 4,100명은 일주일 전인 13일에 75만 100명보다 6만 명이 가깝게 적었고 19일에 60만 8,200명은 일주일 전 12일에 70만 4,100명에 비해 1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부터 계속 내리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7일간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모더나 등 제약사들이 백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물자 생산법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약국 등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면서 올해 중순까지는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제약업체 존슨앤존슨도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오는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1억 명분을 생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스 이사회 소속 마크 맥클렐런 박사는 21일 CNBC 인터뷰에서 아마 봄까지 4월쯤까지는 미국인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분량을 보유한다는 목표로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맥클렐런 박사는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지금 백신을 맞고자 하는 대다수 미국인에게 맞출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일이겠지만 앞으로 두어 달 동안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아직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시험이 완료돼야 합니다. 맥클렐런 박사는 연구를 감독하고 있는 독립적인 과학자들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현황은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 하루 88만 3천 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총 1억 명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개월 동안 1등이 나오지 않았던 파워볼 복권 1등의 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8천억 달러인데요. 행운은 메릴랜드주의 한 주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직 1등이 나오지 않은 메가밀리언은 오늘 밤 추첨이 진행됩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주민이 파워볼 추첨에서 40, 53, 60, 68, 69의 5숫자와 파워볼 숫자 22까지 모두 맞히면서 4개월 만에 1등에 당첨됐습니다. 홀로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이 주민의 당첨금은 29년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받을 경우 7억 3,110만 달러, 일시불로 수령하면 5억 4,680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의 양대 복권인 메가밀리언을 포함해 사상 6번째로 큰 금액이고 파워볼만 따져도 사상 4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던 이번 파워볼 복권은 로나코닝에 있는 편의점 코니마켓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워볼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가장 큰 당첨금은 2016년 1월 파워볼의 15억 8,600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메가밀리언도 4개월째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금은 무려 1빌리언 달러까지 불어났는데 오늘 밤 추첨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으면서 한인타운 일대에는 바이러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4개 국어로 제작됐는데 표지판은 LA 곳곳 코로나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부착됩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한인타운의 한 도로. 거리엔 노점상이 가득하고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무려 5천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셧다운 조치에도 확산세 통제가 어려워지자 급기야 당국은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As of yesterday, we have more than 40,000 cases and more than 800 deaths. So that's alarming numbers. We want them to see that because we can be subtle in the message, but they might ignore them. We don't want them to ignore this message. 표지판은 한국어와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됐으며 LA 곳곳에 10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총 5개 지역 교차로에 등장했는데 도로 전체를 따라 설치된 것은 한인타운이 유일합니다. 해당 지역이 코로나19 위험 지역이란 경고문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망자와 입원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눈에 띕니다. 미국 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당국은 여전히 바이러스와 사투 중입니다. 이런 표지판이 필요할 정도로 주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해이해진 분위기입니다.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해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지껏도 안 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조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6피트 지키는데 별로 없어요. 그거 보세요. 막 뭉쳐 있잖아요. 표지판 설치 작업을 시작한 길세디오 LA 시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며 경각심이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만큼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선 개개인의 방역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족으로 6월까지 접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백신을 맞기 위해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며 첫 번째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 두 번째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23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디즈니랜드에 이어서 알리소 비에호의 소카 대학에 대형 백신 센터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조 바이든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에 임명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주 필리핀 대사,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거친 성김 대사는 국무부 핵심 부서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동아태국은 국무부에서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김 대사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사전 실무 협상을 펼친 북한통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등록할 경우 3월 1일부터 보험이 개시되고 3월 15일까지 등록 시에는 4월 1일부터 보험이 개시됩니다. 또 3월 31일까지 등록 시에는 5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은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 혹은 전화 1-855-355-577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을 재개했던 뉴욕시 초등학교들 3곳 중 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던 뉴욕시 초등학교와 프리-K, 3K, 특수학교 등 878곳 가운데 312곳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해 대면 수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은 1월 3일 이후 어제까지 3,645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경찰서 션리 경감의 취임 선서식이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펠팍 경찰서 최고위직에 오른 이 경감은 타운홀에서 열린 선서식에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경감은 이날 함께 승진한 앤서니 에스피노 경감과 함께 펠팍 경찰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에만 구름이 낀 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약간의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